지혜로운 상인. 옛날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먼 나라에서 물건을 사서 고향 마을에 대파는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의 장사는 번창했고 그는 점차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상인은 자신의 부유함에 자만하지 않고 늘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상인은 매년 한 번씩 먼 도시로 여행을 떠나 그곳에서 값진 물건을 사들였습니다. 어느 해 그는 평소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상인에게 충고했습니다. 젊은이여, 물건을 사기 전에 항상 그 이면을 보아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깊이 생각해라. 상인은 노인의 충고를 마음에 새기고 조심스럽게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매력적이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물건을 피하고 그 대신 진정한 가치를 지닌 물건들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값싸고 화려한 물건에 몰두할 때 그는 신중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상인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물건들은 품질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그는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상인은 노인의 충고 덕분에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고 도덕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외적인 화려함에 속지 말고 내면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깊은 통찰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훈은 상인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현자의 충고. 한 번은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국에서 가장 많은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왕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으며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왕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현자를 불러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현자가 왕을 방문했을 때 왕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왜 행복하지 않은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현자는 잠시 생각한 후 왕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화에서 옵니다. 마음이 불안하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현자는 왕을 데리고 궁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궁전의 정원을 거닐며 현자는 왕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꽃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현재를 즐기며 그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왕은 현자의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불안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마음을 가꾸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외부의 소유물이나 조건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만족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임을 가르쳐 줍니다. 현자의 지혜는 왕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지혜. 한 마을에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어렸지만 그의 지혜는 종종 어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우물이 갑자기 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을의 지도자들은 회의를 열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이 회의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물이 마른 이유는 우리가 자연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물을 사용할 때만 생각했고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말은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물을 다시 살리기 위해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자연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물은 다시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지혜에 감사를 표했고 그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린 소년의 통찰력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혜는 경험이나 나이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누구나 자신의 방식으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판단하지 말라. 한 마을의 외모나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외모나 직업에 따라 평가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종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기회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을 지나가던 거지처럼 보이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 남자를 경멸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사실 변장한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상인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진정한 성품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상인은 마을 사람들 중 진정으로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외모나 첫인상에 속지 않고 사람의 내면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인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들의 삶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나 첫인상에 의존하지 말고 그들의 내면을 보라는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며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훈은 우리에게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왕과 농부. 한 번은 왕이 자신의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신분을 숨기고 농부로 변장한 채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은 농부들과 함께 밭에서 일하며 그들의 고단한 삶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는 농부들이 하루하루의 노동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왕은 마을을 떠나기 전 농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삶에서 배운 교훈을 통해 자신의 왕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은 궁전으로 돌아와 농부들에게 배운 겸손과 감사의 가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부와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겸손,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왕의 경험은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의 통치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용기의 시험. 한 마을에 용감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근처 숲에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 농작물과 가축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청년이 나섰습니다. 제가 이 짐승을 물리치겠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혼자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은 어둡고 위험했지만 청년은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짐승의 흔적을 따라가며 자신의 지혜와 용기를 총동원하여 짐승과 맞섰습니다. 결국 청년은 짐승을 무찌르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용기에 감탄하며 환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용기는 단순히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힘입니다.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 줍니다. 친절의 씨앗.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친절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가다 한 어린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길을 잃고 울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아이는 노인의 친절한 말에 안심하며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아이의 손을 잡고 그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몇 년 후, 노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를 도운 사람은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이제 자라서 청년이 된 아이는 노인의 친절을 잊지 않고 그에게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친절은 때로는 작은 씨앗과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친절은 우리 주변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고집 센 나무.
옛날에 한 숲에 여러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나무는 매우 고집이 세고 다른 나무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서만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나무들의 조언이나 도움을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숲에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폭풍은 무섭게 휘몰아쳤고 많은 나무들이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고집 센 나무는 자신의 강함을 믿으며 버텼지만 결국 뿌리가 뽑히고 말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다른 나무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뿌리를 엮어주고 가지를 지탱해주며 함께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고집 센 나무는 혼자였기에 다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혼자만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서로의 도움과 협력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고집 센 나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시간의 가치. 한 젊은이는 항상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항상 미루고 다른 일에 몰두하곤 했습니다. 결국 그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많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는 한 현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현자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금과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지. 현자는 젊은이에게 하루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자세히 기록하게 했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의 시간을 돌아보며 불필요한 일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그날의 계획을 세우고 중요한 일부터 차근차근 처리해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지혜의 나무. 한 마을에 지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그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면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나무를 찾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자신이 삶의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고 지혜의 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에 앉아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나무는 그에게 삶의 본질과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나무 아래에서 배운 교훈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에게도 지혜의 나무를 찾도록 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혜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시간을 투자하고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얻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혜의 나무는 비유적으로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깨달음과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교훈은 우리의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탈무드가 전하는 중요한 교훈과 지혜를 잘 보여줍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삶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며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